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많을 때 베개 밑에 넣고 자면 걱정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는 걱정인형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북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통일의 뿌리에서는 남과 북의 설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연 어떤 모습들이 담겼을까요? 남북한의 설날 풍경을 살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소한 고민부터 커다란 걱정거리까지 많은 어려운 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반찬은 뭘 하지? 아, 빨리 취업해야 되는데. 아, 결혼하고 싶다. 그럴 때마다 걱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탈북민을 위한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고민이신가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고민 해결을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요. 네, 잘 오셨어요. 여기가 바로 설의 경험을 나누는 소셜 멘토링 우리온입니다. 탈북민이 만드는 탈북민 소셜 멘토링 서비스 우리온을 소개합니다. 우리온은 탈북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커뮤니티인데요. 우리나라 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 북에서 오신 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들 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온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북에서 오신 분들의 정착을 돕는 정보를 좀 제공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온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탈북민을 위한 지원 사업, 취업, 교육 등의 생활 정보도 있을 뿐 아니라 사소한 고민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멘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탈북민의 호응이 커 불과 창업한 지 5개월 만에 5,5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정보를 3번 올려줘요. 그거에 대한 질문과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고민되는 걸 우리온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런 걸 다 합하면 평균 한 달에 100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의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를 소개하고 있는 이 멘토 나눔은 탈북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취업이든 학업이든 법률이든 육아든 그 외 영역에서 실제로 자기가 혼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기보다 전문 남한에서 먼저 살아가고 있는 전문 멘토가들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대고 나서 상담하는 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온라인상의 상담을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SNS로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이 멘토 나눔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핑크빛 분위기는 뭘까요? 우리온에서 일하고 있는 박대현 대표와 박수양 씨는 연인 사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일적에 와서는 또 일에 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커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을 해주고 서로가 좋은 일에 또 서로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부담스럽다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느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불편하지 내가. 셋인데 내가 제일 불편하지. 불편하면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탈북민 커플인 두 사람.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뉴스 한 토막이 우리온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남한 정착을 어려워하는 탈북민의 뉴스였습니다. 20%가 주고 싶다고? 5명 중 1명이면 20%. 탈북민들이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낯선 남한 사회에서 외롭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우연히 조금씩 알려지고 정보 나눔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굉장히 많이 상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탈북민들이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터놓고 상담을 받을 곳이 없다라는 걸 느꼈고, 또 저희가 무엇보다 같은 북에서 온 같은 탈북민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더 이렇게 터놓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온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고민 상담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1위는 학업과 취업 고민, 2위는 생업과 관련된 창업 고민, 3위는 생활하면서 수없이 마주치게 되는 법률 상담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온은 지난해 통일부에서 주최한 통일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되기도 했는데요.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지금은 탈북민 소통의 장이 될 만큼 탈북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일을 함께 하려는 후원자도 늘고 있다는데요. 여기 있는 물품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여기 있는 물품들은 탈북민들께서 고향에서 오신 탈북민들에게 나눔을 해달라고 보내주신 물품들입니다. 큰 후원금은 아니라도 작은 옷 하나, 깨끗한 중고 제품 등 서로를 위하는 탈북민들의 마음이 담긴 후원 물품들이 우리온에 모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으고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나눔이 탈북민이신 분이 애기 옷이 있는데 애기들은 금방금방 크잖아요. 근데 그 옷을 버리기에는 아깝고 해서 그냥 주변의 탈북민들한테 나눌 수 있으면 나눠라라고 보내주신 옷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우리온 홈페이지에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받으신 분들이 감사한 마음에 아, 나도 그러면 옷을 기부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왔는데 지금도 나눌 게 엄청 쌓여 있을 정도로. 우리온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는 것 또한 통일 준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데요. 통일이 되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건 혼란의 시기와 갈등의 시기가 있을 텐데 그 혼란의 시기와 갈등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완충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누굴까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남한에서도 살아본 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겪게 될 갈등과 혼란들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쁨은 나누면 2배, 걱정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죠. 탈북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온의 활동이 앞으로 더 번창하길 바랍니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설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음력 1월 1일 날이 밝으면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주변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날을 보내는 남북한의 표정을 담아봤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새해 아침이 되면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려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설에 대한 기록에는 그 고려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식, 단오, 추석, 그리고 동지 등 9대 명절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의 명칭에 대한 유래는요, 낯설다라고 해서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설날 아침 빠질 수 없는 풍경. 새해 인사와 세뱃돈이겠죠. 아랫사람은 집안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 어른은 자녀들에게 덕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때 어르신들의 쌈지에서 나오는 세뱃돈은 어린이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세배까지 마쳤다면 온 가족이 함께 새해 첫 식사를 합니다. 이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떡국이죠. 떡국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래떡의 의미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가래떡은 희고 길기 때문에 그 장수를 의미하고요. 그 썰은 모습이 엽전과도 같아서 재물의 증식을 의미합니다. 동국세 시기에는 떡국을 백탕 혹은 병탕이라고도 했는데요.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해서 첨세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밥 대신 떡국으로 차례를 지냈고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배부르게 떡국도 먹었겠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의 민속놀이를 하며 설날 오후를 보내는데요. 이번엔 북한으로 한번 가볼까요? 북한에서도 설은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다만 평양 사람들은 차례 대신 지도자들의 동상에 참배하는 것으로 설날 아침을 시작합니다. 지방에서는 지도자의 초상화에 경례를 하고 기념관을 찾아 꽃을 바치는 것이 새해의 가장 중요한 일과인데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통적인 그 설을 세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를 축하한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이제 그 제사를 올리고 또 성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데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이잖아요. 각각 그 집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 제사를 올릴 때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부모 상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 남한과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함께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은 맛 좋고 영양가가 높을 뿐 아니라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설명절날에 민족의 향취가 깃든 떡국을 맛있게 만들어 잡수십시오. 하지만 식량 사정이 나날이 악화되면서 떡국이나 식혜 등 쌀로 만드는 명절 음식을 먹는 일이 점차 간소화되어 최근 젊은 층에서는 떡국이 어떤 음식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 풍성함은 줄어들었지만 북한 당국이 조직하는 특별한 정치 행사가 없다 보니 설날은 주민들이 모처럼 편히 쉴 수 있는 휴일이라고 합니다. 오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윷놀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윷놀이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오락으로서 큰 인기라고 합니다. 설날에 오면 이웃들이 우리 집에 모여 윷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놉니다. 설에는 이 윷놀이 경기가 TV를 통해 중계되기도 한다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력설을 맞으면서 진행한 평양시 근로자들의 윷놀이 경기. 하나, 둘, 분단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윷놀이를 하는 방식은 남북이 똑같습니다. 이념과 형편은 달라도 함께 온정을 나누는 모습만큼은 다르지 않은 남북의 설 풍경. 분단의 고통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새해 소원으로 빌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